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려 7년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2시간 반 아침 6시까지 컴퓨터 바이러스 잡는 일을 하셨다. 그때 내가 왜 이거 하나 해야 하나 그런 회의는 안 드셨습니까? 물론 힘듭니다. 7년째가 되는 날도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게 익숙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끔 한 달에 몇 번 정도 제가 있던 의과대학 연구실로 네. 어떤 분이 그 당시에 바카스 한 병 들고 찾아와서 네. 고맙다고 꼭 제 손에 쥐어주고 가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셨는데요. 네. 그게 또 한 달을 버틸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작은 관심과 정성들이 결국 안 대표님을 움직이게 만든 힘이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신 청년들 많이 계신데요. 혹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줘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구에서 온 25살 김희열입니다. 제 지역구시네요. 후보님께서 제시해 주신 공약 중에 향후 5년간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2년간 지원해 준다 하셨는데 혹시 그 공약이 정말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구체적인 혹시 대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5년간이 최악의 청년 실업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5년 후에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제 나아집니다. 따라서 지금 5년간 제대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청년 개인들을 위해서도 또 국가도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복지 재정 소요를 막는다는 의미에서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 많은 청년들이 지금 중소기업에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정되지 않고 굉장히 처우가 아주 좋지 않은 중소기업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대기업의 60% 정도의 월급을 주고 있는데 그걸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80% 정도 수준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약 5조 4천억 정도가 5년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훈련을 받는 청년들에게 대해서도 매달 30만 원씩 6개월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간 40만 명 정도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약 3조 6천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훈련받는 청년들에 대한 훈련 수당을 합하면 5년 동안 9조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다른 질문 갖고 계신 분 손 들어주시면 또 역시 제가 호명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인 24살 조성은입니다.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보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사회 현실에 대해서 제 눈을 뜨게 된 계기가 대학교 때 의료봉사 활동을 하면서 정말로 어려운 분들 직접 만나 뵙고 정말 굶어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V3 무료 배포부터 그 다음에 또 청춘 콘서트까지 그리고 정치까지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사회적인 약자, 어려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는 사회가 정말로 진정한 사회 아닙니까? 그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국가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이 그런 역할을 오히려 등한히 해왔습니다. 빈부격차뿐만 아닙니다. 남녀 격차, 지역 간의 격차, 세대 간의 격차, 교육 격차,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심각하게 격차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한 분야의 격차가 다른 분야 격차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우리 대한민국의 온 몸통이 다 칭칭 감겨 있는 게 지금 2017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네. 자, 좀 또 의견 주실 분, 또 질문 있으신 분 좀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여기 있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 재학 중인 박혜린이라고 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또 실제 정치판에 뛰어들게 되시면서 느끼시고 계신 바가 어떻게 되시는지 솔직한 심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초심은 똑같습니다.
제가 정치하기 직전에 썼던 책이 안철수의 생각입니다. 최근에 읽어봤습니다. 지금 바뀐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심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더 강해졌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정치를 하면서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분노하게 됐습니다. 정치가 뭡니까? 정치는 세상 바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치 현장에서는 세상이 바뀌는 걸 막으려고 하는 정치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은 겁니다. 그게 기득권 정치거든요.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어처구니 없게 자기 개인 욕심 채우려고 정치하는 모습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변화해야 되겠다. 이래서 청년들이 분노하는구나. 정말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기사를 보니까 기업하실 때를 기억하는데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 늘 잊지 않으셨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지난 5년간 내가 이거는 잘못 알았구나. 이건 잘못했구나. 스스로 좀 자기를 교정하셨다거나 틀린 걸 느꼈던 그런 사례도 좀 있으세요?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난 5년간 정말 압축 경험을 넘어서 농축 경험을 했습니다. 네. 정말 모든 그 정치의 치열한 그런 그 갈등의 현장들을 다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추진을 할 때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뚫고 제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알았던 기간들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안철수의 공약, 안철수의 철학, 그리고 그의 리더십 관련된 얘기를 동아일보와 채널A의 패널들과 함께 잠시 후에 계속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